안녕하세요. 명장님. 아이고, 이거 또 이렇게 자파조 TV를 오늘 우리 자파조 TV 애청자분들께서 이거 명장님 뒤에 이게 뭔가 지금 여기 무슨 비행기 조종실도 아니고 이거 뭔가 싶으실 거예요. 네, 이거 저희가 이제 방송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동원 명장님하고 여기 이제 라디오 방송, 생방송 마치고, 그 다음에 너무 명장님께서 스케줄이 거의 뭐 BTS급이셔가지고 바쁘셔서 오늘 바로 생방송 주조해서 옆에 녹음할 수 있는 녹음실에서 간단하게 방송국에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에 사는 완다입니다. 다시 또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에어컨 가스를 해년마다 보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에어컨 가스도 엔진 오일처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동원 명장님, 속 시원히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실제로 에어컨 가스는 한번 주입을 하면 이용 부족입니다, 이 자체가요. 그러면 에어컨 가스는 그냥 차 사가지고 끌다 보면은 중간에 에어컨 가스는 뭐 보충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이용 부족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가정용 보면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네, 냉장고 보면 에어컨 가스 혹시 넣으세요? 아니요. 똑같은 건가? 넣어본 적 있어요? 넣어본 적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냉장고 보면 시스템이 같아요. 냉방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자동차나 가정용은 똑같다는 얘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네. 거의 한번 주입을 해놓으면 하질 않습니다. 시스템에 이제 어떤 기계적 고장이 나버릴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에어컨 가스 실제로 보충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냉장고 같은 거 이게 보면 뭡니까? 실제로 가정용 에어컨이나 이제 냉장고 보면 실제로 에어컨 그 냉매 시스템이요. 흐름이 자체가 이렇게 동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동 파이프. 이게 동파이프. 그쵸. 이게 지금 저희 카메라 앵글이 좀 저희가 멀리 잡아가지고, 이게 동파이프, 이거 동파이프네요, 이거. 예. 자, 동파이프로 되어 있고요. 냉매가 흐르면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연결 부분도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볼트 노트로 해가지고요. 꽉 체결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자체가. 그래서 새지를 않습니다, 이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파이프하고 이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왜냐면 시스템이 이제 어떤 라인을 타다 보면 연결할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가정용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 같은 경우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로 해서 지금 동파이프로 고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라인 시스템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스템 지금 아까 명장님 이게 가정용을. 이거 가정용을 쓰는 거고요. 저는 이게 좀 자동차용인 줄 알았어요. 가정용 동파이프 이거 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 고정으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는 부위가 없고요. 이거 가정용이구나.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자동차용이군요. 그렇죠. 이제 소재는 알루미늄 소재인데 엔진에서 에어컨 엔진에서 실내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것처럼 고정을 못 하잖아요. 자동차는 움직이다 보니까 진동 또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어떻게 엔진 앞으로 숙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차가 어떻게 뒤틀리면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호스를 사용한다는 얘기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는 부위가 보면 대부분 이쪽 오링 쪽 연결 파이프에서 다른 시스템이 연결되는 부분 쪽이 문제되거든요. 문제되다 보니까 오링이 경화되거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보이십니까? 여기에 오링. 이게 오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오링 났네 했을 때 그건 아니죠? 하트로 굉장히 좋아지나 봐. 그래서 이제 연결 부위에 보면 중간에 오링이 있는데 오링이 이제 실제로 손상이 되거나 고무 재질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샌다는 가스가 셀 수 있다. 그렇죠. 거의 이것 때문에 샌다고 봐야지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가스가 쓸 때는 이거를 전체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대부분 이제 이걸 교체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유심히 봐보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깨끗하죠. 그렇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봐보세요. 여긴 더러운데요? 더럽죠. 왜 그러지? 자, 여기서 보면 오링이 새가지고 오링이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가스가 이제 샌 거 이 자체가요. 가스가 셀 때는 냉동 오일까지 같이 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일하고 가스가 같이 세다 보니까 여기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냉매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를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깨끗한 부위가 있고 이렇게 젖어 있는 부위가 있거든. 그러면은 젖어 있는 데가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이거군요. 그래서 이 부품을 교환을 하거나 호스 때문에 이제 프레스로 이제 누릅니다. 자체가 기계로 해서 호스가 셀 수도 있고요. 오링이 셀 수도 있습니다. 자체가. 그러면은 에어컨 자체 문제는 거의 없고 그냥 연결 부위에서의 어떤 그런 접점 부위 이런 데서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연결 부위 쪽에서 많이 샌다고 봐야 되겠죠.
자체가요. 질문하신 분은 보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되는지 주기적으로. 어차피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처럼 오링이 샌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부품이 파손된다든지 그렇죠. 문제가 돼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가스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단 해야 되는데 가스량을 측정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새는 것을 확인하고 보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확인 안 하고 보충하면 또 새는데. 또 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에어컨 가스 자체를 한번 주입을 하면 반영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엔진 오일처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체가요. 실제로 보면 에어컨 컴프레셔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 소형 엔진이라고 보면 돼요. 엔진은 엔진 오일이 있잖아요. 냉면에 냉동 오일이 들어가거든요. 컴프레셔예요. 그러니까 아까 명장님께서 무슨 냉매 오일 말씀하시길래 이것도 냉매 오일도 같이 새서 이렇게 먼지가 그렇죠. 묻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젖어 아니 있는 무슨 거죠. 에어컨 가스에 무슨 또 오일은 또 뭔가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궁금했었어요. 여기도 오일이 들어가네. 컴프레셔가 있으면 컴프레셔가 구동되려면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멈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요. 에어컨 컴프레셔도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냉동 오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가. 그 냉동 오일이 혹시 그 광유에서 추출하는 겁니까? 어디서 추출하는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냉동 오일이 분명한 있습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가스랑 같이 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오일입니다. 냉동 오일이에요. 가스는 증발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나 이런 데가 망가져서 여기가 오염돼 가지고 가스가 샜을 경우에는 가스를 보충을 해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니라 깔끔하면은 차 폐치할 때까지 에어컨 가스를 뭐 또 주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차피 보충이라는 자체는 새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부분이고요. 새는 부분은 대부분 오링 쪽, 커넥터 연결한 쪽에 서로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손에 가겠지요. 이럴 때 가스를 보충을 하는 거고. 여기가 명장님 아예 그냥 고무로만 돼 있나요? 고무 소재입니다. 이 자체가요. 특수 호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에어컨 가스는 절대로 한 번 주입을 하면 반영구적이다. 인천에 우리 완다님 굳이 또 뭐 카센터 가가지고 에어컨 가스 주입하러 왔어요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타고 다니시면 돼. 아무 문제 없으면. 단 내가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 실제 시원한 감이 시원한 감이 없이 이거 뭔가 무슨 선풍기 같이만 나오네. 그렇죠. 뭔가 시원한 게 없네. 그때는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무조건 하셔야지. 그렇죠. 냉동 오일이 아니면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장님 제가 하나 더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거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렇지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지금은 그 자동차 회사가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옛날에 대우자동차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막 선배들이 막 차 같은 거 르망 딱 아는 동문 선배가 르망을 사셨어. 난리가 났어요. 형님 차 사셨어 르망. 야,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에서 대우자동차가 에어컨이 제일 빵빵해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은 대우자동차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에어컨은 다 똑같은 건데 그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자, 옛날에 대우, 지금은 이제 GM. 그때 대우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은 틀렸어요. 다른 현대나 기아나 쌍용이나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아니 대우자동차가 틀렸다고요? 틀린 게 아니고 시스템이 다르다는 얘기죠. 대우자동차만? 예,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제대로 했네요. 그렇죠. 원장님한테. 맞아요. 대우자동차 그때 당시에 보면 에어컨 르망이라도 이게 엄청 시원했거든요. 에어컨이 자체가요. 엄청 시원하다고들 막 그쵸. 대우자동차가 최고래요. 옛날에는 대우자동차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제작사들 보면 냉매를 이제 팽창밸브라고 이제 분사를 거기서 했는데요. 대우자동차는 시스템 오리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좀 틀리겠습니다. 자체가. 오리 뭐요? 오리피스. 오리피스? 네. 그 자체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시원했던 건 맞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 체감상 그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로 대우자동차께 에어컨이 시스템이 다른 쪽하고 좀 달라서 그렇죠. 오리피스 방식이어서 에어컨이 더 시원하게 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뭐 그때 당시 쌍용자동차나 다 똑같이 대우자동차이고 오리피스 방식으로 우리도 하자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했죠. 그게 특허권이요. 그렇죠. 예.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흐름에 보면 오리피스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을 현재 더 좋은 방식이죠. 지금은 이제 어떤 자동차 제작사에서는요. 어느 자동차가 더 시원하다, 어느 자동차는 뭐 덜 시원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보면 돼요. 이제는요. 그러면은 명장님 오리피스 방식이라는 게 정확히 뭐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 방식, 오리피스 방식 이게 뭐 냉매가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가스가 연결돼 가지고 명장님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네 이게. 이건 뭡니까? 이게 그때 에바라고 그러지. 맞다 에바. 에바포레이트 하다 보니까 너무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라고 그러지. 다 빼버리고요. 어차피 현대나 기아 자동차들 보면 팽창 밸브가 여기가 있었어요.
팽창 밸브. 팽창 밸브, 그렇죠. 예, 예. 압력을 냉매를 쫙 쏘아주면 여기서 분사를 해주면 노즐처럼 분사를 해주면 이게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급격히 온도가 0도에서 영하 5도까지 떨어져요. 이게. 냉매를 이 안으로 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안으로 쏴가지고 이쪽으로 쫙 시원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분산 노즐을 통해서 여기서 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지만은 대우차 같은 경우는 파이프 속에다가 오리피스라는 것을 부품을 넣었죠, 여기서요. 아, 여기서 분사를 했었죠. 아, 잠깐만. 그러니까 다른 회사 거는 노즐이 좀 약간 외부에 밖에 있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끝에 네. 이 끝에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쏴주는데 네. 여기서 쐈죠. 쏴주니까 가는데 오리피스는 그냥 이 파이프 안에 들어가 있네. 그렇죠. 이 전에 파이프 속에서 노즐 분사를 오리피스를 통해서 분사를 했었죠. 와, 그 시스템 차이가 분사- 그렇게 그렇죠. 시원함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예. 그게 또 아, 그게 또 특허인 거예요? 예. 왜 손이 왜 지저분하세요? 예, 이거 진짜 어디서 이거 저기 가스가 샜던 거 이게. 가스가 참 이거 어떤 차 줄 겁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거 가스 많이 샜네. 그때 당시에 대우자동차 에어컨은 그 오리피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시원했죠. 다른 자동차보다 진짜 시원했다. 네. 시원했기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대우자동차 에어컨이 최고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군요. 지금은 평균화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굉장히 계속 나오네. 뭐냐면은 그때 그 대우자동차 아니, 바쁘다며. 그냥 일단 스케줄 제가 하나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우자동차 그때 당시 로얄, 살롱, 뭐 프린스 나오고 막 이럴 때 브롬 나오고 대우자동차가 딱 이렇게 본네트 보면은 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봐봐. 대우자동차께 더 철판이 두꺼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그때 당시. 그래서 아니 왜 대우자동차는 철판을 두껍게 만들고 다른 자동차 회사는 얇게 만들지? 왜 그래? 대우자동차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진짜 그 대우자동차가 두꺼웠습니까? 아니면 명장님 똑같았나요? 실에 두꺼웠지요. 그럼 왜 대우자동차는 두꺼웠습니까? 일반 철판은요, 현대는 기아나 뭐 다른 제작사보다 대우자동차 철판이 좀 두껍고요. 아, 그다음에 진짜 그게 맞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장 열 처리도 잘 돼 있어요, 그 자체가. 도장 대우자동차가요? 처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부식된 거 거의 없었잖아요. 아니 네. 근데 왜 지금은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 현대기아가 최고지만 현대기아차는 그때 당시 뭐 원가 절감 때문에 그랬나요? 뭐 이렇게 좀 얇고 뭐 이렇게 당연히 원가 절감도 있겠지요, 자체가요. 왜냐면 그래서 대우자동차들이 연비가 어떻게 돼요? 현대기아차보다 더 많았어요. 연비가 안 나왔어. 왜? 차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차량 총 중량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거든요, 자체가요. 차량 총 중량 같은 등급이라 할지라도 네. 현대나 기아보다 쉐보레차가 어떻게 돼요? 대우차가 중량이 더 무거웠지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죠,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 참 그 뭐 르망이라든지 옛날 대우자동차 시절 때 에어컨은 대우 그쵸.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철판도 다른 회사보다 대우께 되게 두꺼웠다. 사실이요. 사실이요. 사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 우리가 우리 소비자들이 이야기했던 게 다 정확한 표현들이었고 이거 뭐 이러다가 저 명장님하고 이렇게 Q&A 한 1, 2년 하다 보면 저도 뭐 우리나라에서 좀 자동차 전문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뭐 대학 강단에서 해야 될 예. 아무튼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스케줄을 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지요. 뭐 시간 많다면. 자동차에 빠져! 자빠져!